혹시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그 자료 다운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요 화면이거든요. 여기 카페 네이버 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료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은 좀 시간인지 그러니까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다운 여기서 받으셔가지고요. 전문 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하시거나 투자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사람이님 1번 소리 잘 들리시나 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바쁘시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또 요점도 뽑아가지고 꼭 필요한 거 이렇게 한번 좀 아셨으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에도 사용하시고 혹시 투자나 이런 데에도 관심 가졌을 경우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뽑아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해드렸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 달간의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벅차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벅찬 부분이 있긴 한데요. 가능하면 좋은 자료 뽑아가지고 조금 요약해서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카페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들어가 봐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아마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여기다 이제 자료도 올리고 그러려고 카페 하나 이렇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품앗이, 뭐 밸류맷 해서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모아놨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최근에 빅데이터 관련된 거, 뭐 아파트, 토지, 건물, 상가, 기타 등 최근 부동산 거래 시세라든지 몇 년간에 거래했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링크 해드렸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데는 이제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K마스터즈 라이브 방송 2020년 5월 8일자 오늘 날짜죠. 이렇게 한 분이 좋아하셨네요. 여기 다운받으시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자료 중에서 여기 오른쪽 보면 첨부 파일 이렇게 있습니다. 첨부 파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 PC 저장 뭐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5월 8일 방송 자료에서 PDF는 지금 오늘 방송하는 거 요거를 PDF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저랑 같이 똑같이 보시고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요 자료 그대로 열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료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밑에가 압축 파일입니다. 밑에가 이렇게 방송 자료에서 이제 압축 파일인데요. 오늘 첨부했던 자료 원본들 그대로 다 넣어가지고 압축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아마 압축을 푸시면 그 안에 이제 파일들이 원본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는 미처 넣어드리지 못했던 거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자료가 보면 2019년 1월 29일자입니다. 균형 발전 프로젝트 해가지고 나왔던 자료인데요. 오늘 내용 중에 예전,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재작년 12월 달에 발표했던 자료를 끄집어 내가지고 보셨으면 하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 거, 그 다음 재작년 2018년 12월 달 때 자료, 이걸 끌어다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다들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기타 여기에 이제 뭐 도움 될 만한 자료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요건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다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님께서 아주 훌륭한 카페이다. 예,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칭찬을 알겠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은 자료가 많이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뭐 종합계획, 그다음 관리계획, 지자체계획 뭐 이런 것들 응용해서 데이터로도 쓸 수 있고 또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가난 많이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의외로 좀 걸려서 데이터가 아직 많이는 못 들어갔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 4월 부동산 뉴스 해가지고요.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어제 것까지는 그냥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중요한 자료가 나와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잘 활용하고 계시냐 감사합니다.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9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이 이제 예전에 발표했던 거죠. 요거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1월 29일자로 해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23개의 사업입니다. 보통 이제 큰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사업은 이제 500억 이상 되는 사업. 그러면서도 이제 그 국가 재정이 한 300억 이상 되는 사업, 큰 사업이 되겠죠. 예전에는 이제 무분별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소모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999년도 때인가 돼서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익성이 있어야 편입비용 1, 투자 대비 수익성이죠. 요게 1 이상이 나오면 타당성 분석이 있는 걸로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사업성이 없다. 생각은 좋고 정부 정책도 좋은데 해봐야 손해만 나고 지방 재정만 추적되고 국가 재정만 그러니까 소모된다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돼서 아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안 되면 낮게 나오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다른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지자체 균형 발전에 조금 애로사항이 좀 생긴 거죠. 수익성이 없는 거죠. 생각보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균형 발전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균형 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이라고 해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23가지 지자체에서 중요한 사업을 끄집어내서 예타를 면제하는 그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때 당시 23가지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하시니까 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사업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별첨해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강력교통망 개선 대책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한국수자원공사인데 신세계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 지역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1년이었던 건지 2년, 뭐 그다음 재당첨 제한 기간도 뭐 3년에서 10년이었던 거를 뭐 일괄적으로 10년을 하는 아주 좀 강화하는 부동산 규제를 좀 강화하는 정책 이런 것이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GTX 뭐 A, B, C 노선 중에서 2개 GTX가 겹치는 곳이 이제 3군데가 있죠. 청량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 잘 아신 대로 그다음에 이제 삼성역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GTS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북부선 53년 만에 복원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동해 북부선, 동해에서 북쪽으로 가는 이 노선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죠. 안상 장상지구 지정이 됐다는 그 다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틀 전에 나온 게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해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6일자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NG 공사님이 어디서 다운받았냐고 말씀하시네요. 다운은 네,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요. 빅데이터 그래프, 차트를 검색하시면 뜨게 되는데 거기서 통합 검색 카페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래서 카페명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요거 네이버 카페에서부터 이 뒤에만 이렇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또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왔고요. 날짜는 4월 8일자로 국토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선정된 SOC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 공고가 8일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찰 공고가 시작된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됐다. 이렇게 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작년 1월 29일자로 발표 나오고 나서 많이들 공부도 하시고 현장 답사도 하시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혹시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면 한번 가졌으면 해서 한번 좀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자는 이제 3개의 노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도 77호선 신안 앞에서 해남 하원까지 도로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109, 209에서 하나.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이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에서 생밀항까지 도로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시작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 75는 77호선은 이제 신안 안 앞에서 해남까지 여기 계획이 되겠죠. 이제 1단계 109, 이제 209 이렇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관심 가졌으면 하는 거는 이제 2차로로 신설로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해저터널 3km 정도 되는 해저터널로 한다는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209도 마찬가지죠. 2에서 4차선으로 신설한다는 것과 터널로 한다는 이렇게 교량으로 하죠. 여기는 교량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천 신안에서 생밀항까지 도로공사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좀 확장이라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터널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해 가지고 해저 터널 여수 엑스포 그러니까 여수 쪽이죠. 아니죠. 터널 쪽으로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이제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보고 또 참조해서 말씀드릴 거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작년 1월 29일자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 제10호에서 예타 면제 요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 있는데 여기는 10호잖아요. 지금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보면 이제 그 국가 간 사업, 남북 간의 사업에 대해서는 또 면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좀 이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면제 사업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그때 당시 나왔던 것들이 23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24조 1천억 정도가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23개 사업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서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그 다음 물류망 구축, 교통에 대한 사업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사업 2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거는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전북 쌍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는 큰 메리트 없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가 지역 특화 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거는 이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섯 번째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하고 철도, 인프라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타가 면제가 된 거죠. 여섯 번째가 성문산단 인철도 사업 되겠고요. 그다음 일곱 번째가 대구 산업선 철도 산업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가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저희하고는 관심 있겠죠. 투자하시는 분들. 외곽 순환도로가 이제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이제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신설로 된다고 되어 있고요. 울산시 두서면에서 강동동까지 25km를 4차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좋겠죠. 뭐 서울 수도권에 많이들 계시니까 이쪽에는 좀 뭐 멀긴 한데 그래도 그쪽에 혹시 계신 분이 이걸 보신다면 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신항에서 김해고속도로를 연결한다는 김해고속도로를 이제 연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 저희가 좀 이따 이제 보시게 되는 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게 이제 요 사업이 되겠죠. 신안 앞에 대해서 목포 율도까지 하는 사업. 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 시작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23개 사업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11번째가 평화도로입니다. 영종에서 신도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영종도와 용진 신도 간 연도교를 구축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 구간은 영종도에서 웅진군 신도까지 3.5km 2차로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를 보면 영종도에서 신도 연도교를 건설 시 영종 인천공항에서 신도, 시도 모두 연육교로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입니다. 전라도 남쪽에서 공항 이전하는 것, 군산이죠. 군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새만금 쪽으로 이렇게 이전할 계획이 지금 현재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13번째가요. 남북 내륙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거제간 고속 간선 철도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간은 김제에서 거제까지이고요. 거리는 172km가 되겠고요. 사업 효과로는 서울에서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는데 이거를 2시간 40분대로 단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째가 충북성 철도 고속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에서 제천강 고속도로 고속망 연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는 이제 북북선 전철 연결하는 거 하고 있고, 그 세종시하고도 이제 청주공항 쪽으로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 도로, 고속도로도 이제 뭐 이런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주변에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관련돼서 투자 많이 연락받고 또 컨설팅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번째로는 세종 청주 고속도로 이건 뭐 연결하는 건 사업이라서 크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뭐 관여할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물면 구축 사업이 되겠고요. 그 16번째가 제2 경춘국도 연결한다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가 평택 5선 복선화 더 연결하는 거죠. 철도가 많이 지나가니까 노선이 부족하니까 더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째가요.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크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뭐 환경, 의료, 교통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래도 저희가 좀 관심 가질 게 있습니다. 20번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관계 있죠. 도봉산 포천선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요거는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네요. 요건 조금 부동산 하신 분들이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요거는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 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옥정에서 포천까지 건설로 되어 있고요. 19km고 도봉산에서 옥정 구간은 설계 중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봉산에서 옥정 구간은 설계 중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은 좀 이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구간으로 뭐 이렇게 150분 걸리는 거가 70분으로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은 포천이 좀 뜨겠죠. 적경지로를 한동안은 좀 외면당했다거나 포천은 좀 멀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 노선도가 다 연결이 되고 나면 생각보다는 좀 근접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포천도 아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실제로 도시철도 이게 너무 가시화되면 많은 분들이 투자해가지고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가격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손님 모시고 들어가서 먼저 한다고 할 때 크게 메리트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움직일 거라면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좀 조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부각되는 게 동해선 단선 전철화입니다. 이게 포항에서 삼척까지, 속초까지죠. 속초까지 단선으로 그냥 전철을 그냥 연결하는 정도였는데 이걸 전철화로 바꿨어요. 그래서 단선이긴 하지만 전철화돼서 굉장히 이제 소요성이 좋아졌는데 사실은 또 동해선까지 오는 그 KTX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원래 근데 강릉까지 가는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강릉까지는 뭐 다 아시는데 그게 동해까지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동해항 있는 데 있죠. 동해항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동해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통에 호재가 됩니다. 사실 동해안 쪽에가 그 전철이라든지 이게 교통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했던 거 외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황사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교통이 그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동해안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려고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교통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이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 내용은 좀 이따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전철 공사 중인 포항 동해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강릉까지 고속 운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 구간은 이제 포항 동해선 되고 키로 수도 꽤 되죠. 179km입니다. 그다음 사업 효과로는 이제 동해선 전 구간 부산에서 강릉 환승 없이 일괄된 운송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째가 국도 위험 구간 등에 대한 사업, 그러니까 뭐 해소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가지 사업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이제 지도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 지도는 많이 보셨을 것 같으세요. 이 지도는. 이 지도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내용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작업하다 남았네.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울산 외곽순환도로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산 신항에서 김해까지 고속도로 연결하겠다는 사업이 요거가 고속도로를 하겠다는 사업이 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화도로 영종에서 신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이죠. 요게 영종도에서 신도, 이게 바다 연결하는 겁니다. 바다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부 내륙철도 김천에서 거제간 요 사업인데요.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뭐 대전 도시철도 요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봉산 포천선, 옥정에서 포천간도 사업은 여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해선 단선절차 사업, 단선절차는 이제 여기서 포항에서부터 동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동해에서 강릉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강릉까지 연결되어 있고 여기 또 사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에 따라 나온 게 있어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2018년 12월 19일자 되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이제 신안산선 이렇게 되겠고요. 신안산선이죠. 여의도에서부터 안산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수원 강교에서 호매시까지 요건 발표가 됐죠. 한다고. 그래서 호매실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비해서 물론 이제 호가긴 하지만 뭐 1억 이상 오른 데도 있고요. 못 올라도 보통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4천, 5천 정도는 올랐고요. 뭐 호가는 뭐 1억 정도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이 계획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었고 들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발표할 때 하고 발표 전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알고 있어서 미리 들어가시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조금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거죠.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보통 이제 뭐 3단계라고 하잖아요. 발표할 때, 땅 팔 때, 그 다음에 준공 날 때.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뭐 3단계로 보통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개발 계획들이 이제 많이들 보시고 많이들 아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신분당선의 전체 노선 가치가 상당히 있는 거라서 아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부각되지는 않는데 좀 관심 가졌으면 하는 게 이제 계양 강화간의 고속도로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돼서 된 노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3호선 연장 사업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조금
파주시에서는 좀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아직 발표는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일단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호선 연장, 이렇게 고업에서 옥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표시해 드리는 곳은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최근에 느끼는 게 국가 계획의 광역도로, 도로 계획이 예전에는 이제 고속도로였다면 지금 전부 철도로 바뀌었고요. 철도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발전한 데가 이제 GTX입니다. GTX A, B, C 노선, 최근에 D 노선도 나오죠. 이런 GTX 광역교통망이 최근에 핫하고 있고요. 아마 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GTX 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 되고 중심지가 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가도 그쪽으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게 더 심화돼서 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GTX가 있는 노선과 그렇지 않은 노선의 차이, 환승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곳은 이제 뜨고 어느 곳은 지는 이런 것 시대가 조만간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철저하게 GTX하고 연관되는, 최소한 환승이 돼서라도 GTX하고 연결되는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미래 가치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노선 관련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시죠.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성 국제 테마파크 한국수자원공사 건데요. 신세계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국제 테마파크는 조금 그전에도 뭘 한다 안 한다 얘기들이 많았죠. 협약을 됐다가 취소가 되고 뭐 제가 듣기로도 한 10년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한다고 얘기는 있는데 계속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한다.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 문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오죠. 뭐 여기 안간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제 바로 앞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올 7월 달 예정인 그 수인선, 수원과 인천 노선도 이쪽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 근방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교통 호재가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교통망이 알게 모르게 주변의 교통망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수익성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 개발을 하려니까 힘들었겠지만 지금 더 개발하기가 좋아졌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주라지 월드 등 4가지 컨셉으로 놀이공원하고 공룡알 화석지, 공룡알 화석지가 그 옆에 있죠, 바로요. 그 다음에 시가호 등을 주변 관광을 활용한 테마파크, 그 다음에 천실 규모의 호텔, 그 다음에 쇼핑 공간 등의 체류형 복합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러면서 공공주택과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양은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홀로서는 갈대님, 예, 안녕하세요. 자료를 못 찾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요 일부 보시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찾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마지막에 한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 5번째인데요.
4월 17일자로 나온 내용인데요.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 거주 요건 강화.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기간을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달에도 제가 부동산 강화 정책을 두 가지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달에도 또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입니다. 그 첫 번째 보면요.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다들 아시잖아요. 아파트 분양받으실 때 거기에 분양하는 그 지역 시군구에 거주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잖아요.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 한해서 특혜죠. 특혜라면 특혜고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죠. 우선 공급 대상이 돼서 먼저 선청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1년을 2년으로 적용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보면요.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투기 수요죠.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을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자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발표는 4월 17일 날 했으니까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적용이 이제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는 것과 4월 17일 이후가 되는 것들은 전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당첨 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기제 적용주택하고 그 다음 투기 가열지구, 그 다음 조정 대상 지구 이런 지역에는 이제 당첨된 이후에 뭐 1에서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는데요. 향후 이제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하고 투기가열 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규제를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당첨자는 이제 7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거래한 거죠. 뭐 불법 거래. 청약 통장 등을 거래해 알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급질서 교란행위 한 경우에는 적반될 날부터 주택 유형에 따라서 뭐 3에서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했던 거죠. 그래서 3년에서 10년간 제한을 했는데 요거를 조금 좀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공공주택 지구의 주택은 이제 10년 그대로 10년이었고요. 그다음 투기가열 지구하고 5년. 그다음 그 외 지역은 이제 주택은 3년. 이래서 이제 10년, 5년, 3년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건데요. 요거를 일괄적으로 그냥 10년으로 전부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걸리면 1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째입니다. 청량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 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권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연구 용역 준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저희한테. 뭐 그래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청량리역을 강북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 환승센터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본격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서울역, 그다음 청량리역, 삼성역이 이렇게 되겠죠. 이 GTX가 두 개 역이 겹치는 곳입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선, 2호선, A 노선, B 노선이 되는 거죠. A 노선, B 노선이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역 같은 경우는 A 노선, C 노선 이렇게 되죠. 그다음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A 노선 제외한 B하고 C 노선이 되는 거죠. 뭐 이게 A 노선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A 노선 제외한 B 노선, C 노선. 그러니까 GTX가 두 개가 겹치는 곳. 이것을 삼각형의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GTX 환승 트라이앵글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역을 만들어서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이쪽에 집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혹시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있으신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제 GTX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조만간 열립니다. 열리고 나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GTX 열리고 나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GTX 역 근방으로 가야 되는, 사실 서울역하고 청량리하고 삼성역 주변에는 투자하려면 돈 뭐 웬만큼 싸갖고 가서는 여기 투자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림이 똑같은 얘기죠. 사실 일반 분들이 보면 여기는 사실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비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역에 관계되는 곳, 그러니까 청량리역에 환승되는 곳, 청량리역과 연결된 다른 곳, 아니면 서울역과 연결된 다른 곳, 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좀 늘어나겠죠. 안 되면 최소한 GTX 역이 생기는 곳, 다른 곳, 이곳 뭐 서울역과 청량리, 삼성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선 GTX BC 노선의 강북 횡단선, 면목선, 버스, 환승 정량 등 교통시설을 지하 공간에 밀집 배치하겠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 초점 노선과 기존 교통수단의 환승 동선을 최소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센터와 인접한 지상구 있죠. 지상구에는 청년 등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공공주택, 공원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 전부 지하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제 기억이 나는 데가 이제 동탄이 한 1km 정도 되죠. 이 동탄에 있는 데가 전부 지하로 작업을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죠. 그 위는 전부 공원화 조성을 시켜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요. 지하 1층, 2층, 3층 해서 끝에 제일 밑에가 이제 GTX, 뭐 지금 현재는 이제 SRT 그러죠. SRT가 현재 개통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조만간 이제 GTX 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목에서 터널을 뚫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GTX 대심도 관련된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요번에 그 2040 국토종합계획에서도 그 대심도 땅을 파서 거기다 도로를 작업하는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이제 동해 북부선 53년 만에 복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에서 제주행 간 철도 사업이 되겠고요. 이유는 이제 4월 23일 열린 제 313차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에서 남북 협력 산업을 인정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가재정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8조 제2항의 제4호에서 이게 거론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타 면제 대상이 됐다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래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사실 수익성은 현재 없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이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일부 사업은 예타가 면제가 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이제 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서 제진역까지 사업이 되겠고요. 총 길이는 110.9km 구간이 되겠고요. 전철은 이제 단선 전철로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뭐 2조 8,520억 정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 사업과 관련 있는 것가 이제 이 밑에인데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는 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동해북부선은 요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에 개통한 데는 이제 부산에서 포항간 철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산, 울산, 복선 전철이 21년도에 개통이 됐고요. 개통이 되고요. 전철이 이제 개통이 되고요. 울산, 포항 전철이 21년 개통, 일부분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포항 삼척 단선 철차는 22년에 개통이 되고, 포항 동해 전철화가 22년 개통.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철화가 되면서 이게 좀 늘어졌어요. 22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에서 속초 단선 전철이 27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노선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해선 북구 구간을 현대화 공사를 한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머리 아픈 도로, 뭐 철도, 고속도로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좀 관심을 가져서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뜨는 곳은 뜨고 지는 곳은 지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좀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도 이렇게 광역교통망 개선이 되고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이렇게 편해지는 곳은 사람들이 분명히 모일 거고요.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집약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이쪽으로 제가 드린 자료 잘 보시고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까 다운받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운 못 받으신 분은 요 화면 보시고요. 혹시 다운을 다 받으신 분은 잠깐 쉬시는 시간 이렇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그래프, 콤마, 그 다음에 차트. 제가 좀 이름을 좀 어렵게 만드는 바람에 요거는 좀 시간 지나면 좀 찾기 쉽도록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콤마, 그래프, 콤마, 차트 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카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뜨게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요걸 미처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때. 요 좀 찾기 쉽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나서 여기서 이제 카페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카페에서 카페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카페명입니다. 좀 카페명을 검색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의외로 어렵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카페명으로 들어가시면 빅데이터, 그래프, 차트, 실거래가, 아파트 매매, 전세, 뭐 가격 순위라는 이런 카페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이제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명으로 이제 바꿀 생각인데요.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명이 되겠고요. 잠깐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빅데이터 관련된 사이트 부동산 하시거나 투자하시거나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봤으면 하는 이런 자료, 최근에 정말 자료가 많이 있죠. 그 자료 중에서 좀 진짜 요건 괜찮다 싶은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이거 링크 시켜서 다 드렸으니까 이거 자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자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면은 195번 K마스터즈 라이브 방송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지금도 따로 많이 안 받으셨네요. 한 번밖에 조회를 안 하셨는데요.
네, 여기서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 이렇게 하면은 요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첨부 파일, 오른쪽 첨부 파일 보이시죠?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료가 세 가지가 뜹니다. 첫 번째가 5월 8일자 방송 자료 해서 아까 PPT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PPT를 PDF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셔서 혹시 보실 일 있으시면 그럼 동영상 또 보시기 좀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PDF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아 요걸 얘기했던 거구나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1월 29일자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했던 거 자료 요거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송 자료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 원본들 한 곳에 모아갖고 압축해 드린 겁니다. 요거 압축. 요 클릭하시면 압축 풀으셔야 됩니다. 압축 풀으시면은 거기 파일이 한 11개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1개 들어있는 파일이고요. 요거를 내 PC 저장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내 PC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뜨게 되죠, 화면에. 뭐 크롬하고는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는 좀 다르게 뜰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열기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PDF는 이제 여셔도 되지만 압축하는 게 열면 이제 압축 파일을 풀린 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저장해서 저장을 누르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으로 보통 많이 가죠. 바탕화면에 저장하셔가지고 파일을 보시면 되겠고요. 압축된 거는 거기서 이제 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료 올려드린 거 다운 받으셔갖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해서 방송을 쭉 해드렸고요. 저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그 다음 거를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사이에라도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드리고요. 참조해서 그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어떻게 좀 다운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다운 받았는데 카페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있네요. 볼 수 있게 등록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분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카페 오픈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받으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일부분 오픈되어 있는 거는, 데이터가 올라간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혹시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다시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은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4분 더 받으셨네요. 이 카페에는 이제 아파트 그래프 모음 해가지고요. 이렇게 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한꺼번에 3, 4개, 뭐 6개, 7, 뭐 5개라도 이런 것들 한꺼번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요거 하고 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남으면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제 8번째하고 9번째 두 가지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방송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거는 없으시죠? 예, 받으실 분들은 이제 받으셨을 것 같고. 네. 동해 북부선 전철 이 지도를 보면요. 최근에 뭐 동해까지는 이렇게 연결이 된 걸 다 아실 거예요. 그 KTX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KTX가 연결되면서 요 노선까지 연결이 되면 이렇게 노선도가 보이시죠? 이 동해안 쪽 이쪽에 사실 교통이 안 좋잖아요. 고속도로 타고 가도 뭐 기본적으로 한 3시간, 3시간 반은 기통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산, 광주 가는 것에 비해서 교통이 많이 안 좋아요. 최근에 이제 동서 횡단도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청량 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연결해서 그나마 좀 좋아지긴 했는데 일부 지역은 그래도 교통이 안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 노선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좀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전철이 되면 이제 전철로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굳이 차를 가까우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느끼는 게 동해안 쪽에 갈 때 굳이는 이제 차를 가져가야 되느냐. KTX 타고 뭐 강릉이나 아니면 묵호나 아니면 동해안까지 가서 거기서 또 전철 연결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굳이 차를 가지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KTX 편하게 타고 가서 쇼핑하고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오시면 되는. 뭐 아침에 갔다 저녁 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차 갖고 가면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마인드,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는 거는 악재다. 안 벗어나는 게 맞다. 그건 저도 뭐 100%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TX죠. KTX나 SRT나 이쪽과 역과 관계되는 일부분,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는 곳. 일부 지역은 그래도 괜찮다. 그 지역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위험 리스크가 크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런 쪽에는 방송 보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안산의 장산 지구 지정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이 작년 2019년 5월 달에 발표됐죠. 30만 호 공급 계획.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3기 신도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3기 신도시. 발표가 이제 나왔죠. 그 5곳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4번째가 됐고 이제 부천만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이제
세 군데는 벌써 됐고요. 남양주, 왕숙과 하남, 인천까지는 됐고, 그다음 고양 창릉 쪽 지구 지정 완료했고, 그 다음에 부천 지구 지정 절차 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수도권 30만 호 공개 제3기 신도시에 관계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요. 요거 밑에 있습니다. 밑에. 좀 아셨어야 하는 내용이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른 곳,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2021년도 말부터라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 의외로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아파트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느냐,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 말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 말부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하니까 또 사전 모집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모집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구조 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철, GTX 뭐 이쪽에 관계되는 환승역 그쪽과 조인될 수 있는 이런 역 쪽에 투자를 하시면 어떠실까?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해가지고요.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2020년 5월 6일자로 해서 발표가 됐고요. 골자는 이제 서울 7만 호 공급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어제 급하게 보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해서 서울에 7만 호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공공성을 강한 정비 사업에서 4만 호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유휴 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이용해서 15,000호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도심 내 유휴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서 15,000호를 공급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공공성 강화 정비 사업 활성화에 보면 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2만 호 활성화를 시켜서 2만 호를 공공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은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공공 재개발 활성화 사업, 이게 새로운 겁니다. 새로 이렇게 이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LH하고 SH 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뭐 이런 쪽에서 참여를 해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한 곳에 들어가서 하면 이제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보완을 통해서 1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사업. 그 다음에 역세권 민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은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의 7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했다. 그러니까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2024년 이후에 수도권의 연평균 25만 호 플러스 알파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재개발 활성화해서 2만 호,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 그다음 소규모 정비 사업,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역세권 민간 주택 활성화는 역세권이 250m 안에서로 돼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게. 근데 요걸 350m로 확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유휴부지, 유휴공간, 정비 및 뭐 재활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뭐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내용들이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한데 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나온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첫 번째,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4만 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문제점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부 재개발 장기 뭐 정체 중으로 해서 뭐 이런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조합 내 뭐 내부 외부로 이제 갈등이 원인이 돼서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조합 설립을 못하고 있어서 정체 중인 곳, 또는 조합 설립이 성공은 했는데 조합 내 갈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착공이 실제로 되는 거는 10년 이상, 보통 한 15년 정도? 10년 이상 걸린 데들이 꽤 있죠. 소유되는 것으로 돼서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공 참여를 통해서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고 기추진적인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도심 내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 방안의 내용을 보면요, 공공 참여, 조합원, 세입자 지원 강화, 그다음 사업성 보완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이제 LH하고 SH가 단독 또는 공동 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그다음에 재정착을 지원해 주고요.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서울과 서울시는, 정부하고 이제 서울시는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신속한 인허가와 국비, 기금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을 조금 공공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택 공급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 중에 보면 조합원 재산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수요라고 되어 있는데 LH나 SH가 관리 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죠. 관리 처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감정평가해서, 그다음 아파트 나중에 내가 보상받을 거 계산해서 차액 있잖아요. 차액. 그래서 간보율 얘기 나오죠. 보통 간보율이 최근에는 한 105 정도, 옛날에는 110, 120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105, 103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간보율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추가 분담금이 있는 분들은 뭐 괜찮으시겠지만 추가 분담금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 추가 분담을 끝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예시를 보면 조합원의 희망 수익 비례율, 그 다음에 현재 수익 비례율을 감안해서 절충해서 어느 정도에서 이제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참여 보장해서요,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의 자산, 장래 가치가 관련된 의사결정 시에는 조합원 참여하도록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조합원 분담금 대납, 중도급에 대해서 대납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주택을 공유하겠다. 대납해 준 거에 대해서는 이제 10년간 공유로서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주택, 모든 사람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이 있는데요. 무주택자만 적용하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24평, 25평짜리 되어 있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10년 거주에 처분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조금 걸리긴 해요. 조합원한테 10년간 공유를 갖고 있다가 10년 후에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정식으로 인수 받아 갈 거냐, 살 것이냐, 이런 건데요. 내용은 좋은데 넘겨줄 때 투자했을 때 금액이 아니죠. 그때 감정평가한다는 거죠. 감정평가해서 그때 시세에 맞춰서 받아가는 거라서 어떻게 조합원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 있느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자 하시는데 돈이 없으신 분, 여건이 안 되시는 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또 일부분에서는 나중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에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시 사업 추진 시 중도금의 분담금을 60%에서 40%, 계약금 10%, 그다음에 중도금 40%, 60%, 그다음 잔금 30%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계약금 10%, 중도금 40%, 그다음에 잔금 50%로 이렇게 해서 좀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다음 세입자 지원 강화해서 세입자가 조금 사업할 때 조금 걸리죠. 세입자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요. 요거는 좀 지원 강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세입자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건설되는 공공임대 입주자 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새로 되는 공공시행자 지정 시 거주 중인 세입자로 확대하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행자가 지정돼서 공공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그때 당시 있던 세입자로부터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세입자 계속 영업지원 얘기인데요. 세입자분들이 재개발하게 되면 이제 딴 데로 이사가고 다 못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대체 영업지를 조성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성 보완 및 신속한 사업 추진. 그래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신설해서 여기 이제 나오죠.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신설해서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 요건에 보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하고 필요시 투기 방지 대책도 요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죠. 공공개발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조합원 물량의 50%를 공적 임대로 내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기 방지 대책도 제시하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정 효과로 보면 용도 지역 상향,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 그 다음 기부 체납비를 완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예외시켜주고 또 이분이 굉장히 높죠. 용적률하고 뭐 용적률, 지역 상향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게 수익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예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 시간을 종종 재개발 사업의 절반 이하로 단축하기 때문에 사업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인허가, 공공의 사업 관리를 통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소요 시간이 10년 이상 걸리던 거는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재개발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던 금융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 기금에서 총 사업의 50%까지 연 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대출 보증 허구죠. 허구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구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죠. 대출 보증 허구 공사비 납부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간 리츠가 상가 공장 신설 등에서 비주거시설 매입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공간 리츠, 지원 리츠 사업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지원 리츠 사업은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주택과 상가지잖아요. 상가 등을 매입해서 주변보다 저렴하게 해서 약 10년간 공적 임대주택이나 공공 임대 사업자, 공대 임대 상가 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공간 리츠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조합이 정관에 소유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 분양 가입 기준을 조례상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로는 소형 상가가 주택 분양보다 뭐 낮으면 청산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조례로 정해서 하겠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 중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보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점은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이 필요하다.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방법으로는 이제 사업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소규모 재건축 신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내용 보면 용적률 완화 조건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공적 임대 20%를 공급하게 돼 있던 것들을 공공임대 10%로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비례해서 용적률 상한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괄적으로 20%를 무조건 내놔야 됐던 거죠. 20%를 내놔야 됐던 거를 10%부터 어느 정도 넘어가면서 그 중간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에 공영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면 공영주차장을 주변에 함께 건설하면 의무 확보 주차 면수의 50%까지 설치를 면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 공사비는 이제 공영주차 건설 비용은 공공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가 지원해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했다. 그래서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다음 공공 기여 시 소규모 재건축 지원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 임대로 기부 체납할 때는 도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층수 제한 완화, 중저형 인동거리 완화, 그다음에 용도 지역 상향 등을 지원하는 이런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세권 민간 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역세권 하면 일단은 입지가 좋은 곳이잖아요.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하도록 최근에 이제 좀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데요.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250m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특히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물론 이제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공공임대로 내놔야 되는 임대도 있지만 그 범위를 더 넓혀서 그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주로 근접에 우수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한데 시장 영향 및 무질서한 개발 우려가 있어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안으로는 350타 내의 주거지역에서 물론 이제 1종은 안 되고요. 2종하고 3종,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만 됩니다. 도시계획 수립하에 추진하는 민간 사업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만 있죠. 이유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이 붙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면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좀 공공성이 있는 거라서 그냥 뭐 막 풀어줄 수는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공강 정비 및 재활용 15,000호입니다. 중고업 지원 내의 공장 이전 부지 활용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공업지, 중공업 지원 내에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복합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복합 개발해서 공장도 일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기타, 아파트 복합 시설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완화해 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공업 지역은 일자리 거점의 역할 유지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산업시설 노후와 그다음 공장과 주거가 붙어있는 혼재 등에 따라서 지역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요.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 정비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거지하고 공장하고 차고지하고 주거지하고 그다음에 공장이 있는 것을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최대 50%까지 의무 비율을 50%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지죠. 사업을 하게 되면 공업지하고 주거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5대 5죠. 상업지 5개, 주거지 50.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거지가 가치가 많죠. 상업지보다는 이 공업지보다는. 그래서 이 주거지를 하고 싶은데 주거지를 이제 많이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40%로 하향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60%, 상업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시설 매입 지원 기금 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공에서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서 영세 공장주, 그다음 청년 벤처 등에게 지원하는 공간 리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기금한 거는 50%, 총 사업비 50%까지 되고요. 연 1.8%의 융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용 주거 공급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에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에는 좀 난데 오피스, 사무실을 쓰는 오피스 이런 것들은 최근에 공실이 많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1인 가구하게 공급하는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상가 등을 주거 전환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상가는 원래 주거용이 아니죠. 요거를 주거용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황 보면 서울 도심 오피스 공실률은 12.9%로 높은 수준이며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상가 공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개선 방안으로는요. LH, SH가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공실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한 후에 1인용 장기 공공 임대로 전환해서 공급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오피스 상가율을 용도 변경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자가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 리빌딩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을 범위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주택 오피스텔이었던 거를 오피스, 숙박시설 등도 추가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활성화랑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거 전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겁니다. 오피스는 사실 주차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거지로 되면 이제 많은 세대가 들어오니까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사실은 못하는 거죠.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차장 설치를 면제한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차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1인용 주거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수자로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혼잡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세대 간 경계백 두께를 완화해주겠다. 그러니까 15cm에서 10cm로 완화해주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바닥 규제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SOC 지원을 통한 정주 여건권, 그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다중주택 건축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도심 내 소형 상가 등의 공시 증가에 따라서 다중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수요가 많은데 규모 제한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보면 다중주택 허용 규모를 바닥 면적 100평에서 200평으로 그다음 3개층에서 4개층 피로토를 구조하는 경우로 해서 확대해서 공유성 주거 공급을 확산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또 1인 가구로 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내 유부지 추가 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면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운 복지단 대상 토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최근에 구청 많이 하더라고요. 지방에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옛날에 오래된 구청 있잖아요. 20년, 뭐 15년 이상 돼서 20년. 그때 당시 층수가 낮고 토지는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 부분을 재개발, 그러니까 복합 개발로 해서 구청도 크게 더 확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런 서민들 할 수 있는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해서 이렇게 짓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흥에 보면 국공유지 하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레일 부지 활용. 최근에 많이 나오죠. 코레일 부지 활용. 근데 좀 최근에 핫한 게 나왔죠. 여기에. 보면은 용산 정비창 대상 부지입니다. 대상 부지에 보면 용산 정비창에 8,000호를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오류동역에 360호. 오류동 기숙사가 뭐 210호인데 여기는 뭐 크게 뭐 없는데 대상 부지. 용산 정비창 하면은 굉장히 핫한 곳이죠. 용산. 그곳이 이제 이렇게 8,000호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621m, 620m인가? 굉장히 고층으로 그 용산의 트레이드 마크를 개발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쪽으로 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조금 너무 좋은 곳에 뭐 그래야 좋긴 한데 너무 좋은 곳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공공주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뭐 이쪽에 특히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이쪽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 좀 있네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복합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시설 복합입니다. 그래서 창신 1동 주민센터, 보면 이제 방위 2동 주민센터, 창신 1동 주민센터, 구로노동 복지관 등을 이렇게 복합 개발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도를 봐서 이렇게 복합 개발한다는 얘기인데요. 사회주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기부채 판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서울 도심 18곳에 15,000호의 부지를 확보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승인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는 이곳에 있고요. 제일 핫한 게 숫자상으로 봐도 벌써 딱 보이죠. 1번. 용산 정비창 코레일 국공유지를 국공유지 땅에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용산 정비창은 2021년 내년 말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말 사업 승인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요한 1, 2, 3항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이 있잖아요. 이거를 빠른 시간에 추진하도록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30만 호 중에서 21만 호가 이제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부천, 대장, 수원, 당수, 투 등은 이제 4만 호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지구 지정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 그 다음 하남 교산, 과천지구 등 2019년 지구 지정 확정 후 도시 기본 구상이 수립된 곳은 지자체와 함께 연내에 지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수도권 30만 호 공급 위치죠. 신도시. 이거는 저번 달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을 보면요. 도심에서 30분 내 출퇴근 가능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내 1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미래교통 도시 구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 보면 GTX-B, 고양선, 하남선, 뭐 이런 데가 있고, 인천 계양은 SBRT 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 투자를 이제 8조 원 투자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 아파트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오면 이제 투기가 모이잖아요. 투기 수요들이 이제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공급 유형별 투기 방지 방안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되겠죠. 공공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지구 지정이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올라올 겁니다. 투자 관심도도 올라가고 이제 각 집가 상승 또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대책을 세워놨는데요. 시세 차익의 목적에 조합원 입주권 구입 시 불이익이 부여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도시 규제 완화 등 적용한 사업지구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투기 방지 대책을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조합 정관에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수주업으로 분양을 명시하겠다. 그래서 사업 선정 의무사항 등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조합원의 가격이 아니라 그냥 주변 시세 가격에 분양하는 걸로 그대로 받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안 붙죠. 조합원에서 싼 가격에 받아서 프리미엄 붙여서 현 시세에 맞춰지는 건데, 그 프리미엄이 안 붙은 걸 사서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부터는 그냥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게 되는 시스템이 되니까, 이런 사서 옮기면서 프리미엄이 안 붙어버리게 돼요. 그럼 투자자들이 굳이요 그걸 살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있네요. 그 다음에 사업 선정 이후에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 동향 및 거래량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할 때는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외에도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지구 지정 방식 사업은 사업 단계별 조치 시행입니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별법에 따라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불법 지작물이죠. 불법 지작물 설치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겠다. 이거는 뭐 구역 지정돼서 보상받을 때 뭐 많이 받으려고 뭐 옛날에는 이제 나무 많이 심었죠. 지작물
감정평가에서 나중에 받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문제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자세한 내용들도 많고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한 20페이지 되는 거를 좀 줄였습니다. 중간에 좀,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은 거 아니면 그냥 흘러가도 될 것 같은 것들은 줄였는데도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한 거는 자료에 올려드렸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다 보시고 부동산이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없던 정책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공공이라는 것들을 이제 내세워서 재개발도 관여를 하는, 재개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실 재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미래가치에 대한 것도 있는데 공공에 강요함으로써 대출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지분제로 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분양권 거래하면서 이제 이동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얼마나 더 활성화가 되고 할지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보면 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고객분들 또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급하게 가지고 왔고요.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첨부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직접 자료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혹시 오늘 마치기 전에 저한테 추가적인 뭐 질문사항이나 좀 더 알아서 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참조할 수 있도록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네요. 한번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5분인데요. 잠깐 요거를 설명드리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아까 자료 다운받으신 데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좀 보셨으면 하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아파트 그래프 모음입니다. 아파트. 서울 같은 경우죠.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 이렇게 구 단위로 했는데요. 200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현재는 이제 4월 달 건 이제 업그레이드 아직 못 해드렸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건데요. 이때까지는 실거래가 현황, 거래된 것들이 이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잖아요. 높은 것과 낮은 것의 평균가를 다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산정한 거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평형별, 그 다음에 아파트 명별로 그래프로 만들어 드렸고요. 보시기 편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곳은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요. 송파구는 그래도 좀 많이 보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명은 요 밑에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는데 6가지는 들어갈 수 있고요. 실적을 보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만지기에 따라서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면 이제 송파하고 이렇게 뭐 지역별로 다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내 PC 저장. 그 다음에 굳이 다운 받을 필요도 없으실 것 같다. 나 이거 한번 봐야 되겠고 그냥 그때부터 보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바로 여시면 됩니다. 바로 여시면 되겠고요. 여시면 아마 엑셀로 이렇게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표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 수식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이곳이 있죠. 보면 아래에서 복사 컨트롤 C 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볼 수 있고
거래가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거래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자료가 굉장히 많죠. 아파트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여기 콤보박스 하시면 되고요. 이걸 누르시면 아이고, 안 되네요. 편집 사용은 안 눌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엑셀을 다운받으면 엑셀이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안정성 때문에 편집 사용을 눌러야 됩니다. 편집 사용 저도 실수했어요. 요 편집 사용 있죠? 편집 사용. 다운받으시면 이 편집 사용을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편집 사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 사용을 눌렀고요. 그럼 아까와 똑같게 열렸죠? 그럼 요거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고자 하시는 것만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 클릭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백 개가 다 클릭이 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을 누르시면 이제 클릭이 해제가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 전용 면적입니다. 앞에가. 여기는 아파트명 지역입니다. 가락동의 SK 파크타워 108.8 제곱미터 요 타입이죠. 요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락동 우성 뭐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3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3개만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3개. 68, 69, 70을 제가 눌렀고요. 여기서 컨트롤 C. 그러면 복사가 됐고요. 요거를 이곳에서 3번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프로 보이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다른 엑셀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다가 그대로 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다른 걸 더 보실 때에는 뭐 지금같이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되고 이걸 뭐 지우신 다음에 다른 것도 선택해서 또 원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그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요거를 또 복사해서 이곳에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게 되고 요거를 뭐 딴 곳에 이동을 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래프를 바꿔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고객 브리핑용으로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거 하실 때 뭐라 할까요? 고객한테 신비성이 있잖아요. 하나만 보여주는 거. 요 가격이 뭐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요거에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더 고객분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시켜드렸으니까요.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관계 있는 지역 다운 받으시고요. 또 보호자 하는 곳은 다운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거래 현황, 그 다음에 개수, 뭐 거래량 등을 이렇게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은 이제 다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 좀 부족했던 부분은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